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지금까지는 임플란트나 아니면 잇몸 질환, 당뇨, 임산부들의 이제 잇몸 질환이나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토픽을 바꿔서 잇몸 성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잇몸 성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잇몸 성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 주변에 잇몸이 많이 주저앉은 상태, 그래서 치아의 뿌리가 많이 드러나고 이가 길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미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치아의 뿌리가 그렇게 드러나서 잇몸이 주저앉은 이후에 치아의 뿌리가 이제 아무래도 차가운 거나 뜨거운 그런 음식물이나 그런 음료수를 드셨을 때 이가 시린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잇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잇몸이 오히려 반대로 치아 부분을 너무 많이 덮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나 웃으실 때 잇몸이 좀 많이 보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한 잇몸 성형 치료로 그런 약간의 콤플렉스 같은 것을 이렇게 해결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잇몸 성형이 되겠지만 이런 돌출된 구강 구조로 인해서 웃으실 때 위에 입술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런 영어로는 이제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잇몸이 훤히 다 보이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한국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양악 수술이라든지 그런 큰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큰 수술을 통하지 않아도 간단한 잇몸 성형 치료로 그런 문제도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잇몸 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크게 세 가지가 나뉘어지게 되겠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잇몸이 주저앉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잇몸이 주저앉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 뼈가 많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잇몸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치아 표면 뿌리가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관상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 것, 뜨거운 것에 되게 이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잇몸이 주저앉은 상태는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하실 때 너무 세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칫솔도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브러쉬로 양치질을 하시고, 또 그거 플러스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잇몸이 많이 또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잇몸이 주저앉는 이유가 그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교정 치료 이후에 이가 밖으로 많이 돌출이 되고 잇몸 뼈와 잇몸 바깥쪽으로 이가 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얇은 잇몸 조직들이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크라운이나 그런 일반 치료를 하신 이후에 만약에 그런 크라운이 조금 잇몸 속으로 이렇게 좀 너무 누른다든지 잇몸을 자극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잇몸이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잇몸이 주저앉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치과 치료라든지 잘못된 교정 치료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잇몸이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이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잇몸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이제 안정적으로 치료가 된 상태에서 주저앉은 잇몸을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간단하게는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일반 치과에 가시면은 이 뿌리에 이렇게 마모가 돼서 이가 그 뿌리가 파인 곳이나 잇몸이 많이 주저앉은 곳에 치아 색깔의 재질로 인해 그 재질로 이렇게 이를 소위 말하는 메꾼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메꾸는 그 치료가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 방법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메꾼 것들이 우선 시간이 지나면은 변색이 되고, 그리고 그 잘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무래도 그런 자연 치아처럼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잇몸 주변에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그 것들이 있어서 미세한 음식물들이 끼고 세균들이 번식함으로써 잇몸이 오히려 더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일 간단한 치료가 되겠고, 또 이제 그쪽에 그 치아 색깔의 그런 재질로 메꾸게 되면은 치아 자체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 그런 좀 그 경우가 생기겠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 위 앞니 쪽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실 때라든지 웃으실 때 치아가 좀 길게 보이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잇몸 성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잇몸 성형 그 방법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로는 부분 마취를 한 이후에 그 많이 주저앉은 잇몸을 위쪽으로 이렇게 잘 잡아 당겨주는, 그래서 상당히 좀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잇몸이 너무 얇다든지 너무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입천정에서 조그만 그런 잇몸을 살짝 떼어내서 그 잇몸이 많이 주저앉은 곳에 이식을 하는 방법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나 아니면 다른 이식 물질들, 그런 재질들을 통해서 다른 뭐 입천정이나 다른 곳에서 조직을 채취하지 않은 상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잇몸을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모두 상당히 좀 결과가 좋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영구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식 수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통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잇몸이 주저앉은 그 상태, 그 심각성에 따라서 이런 그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통증이라든지 불편함들은 뭐 물론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좀 뻐근하다, 뭐 그 정도의 느낌만 이제 가지실 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잇몸이 많이 주저앉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히려 반대로 잇몸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은 위에 턱뼈가 너무나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어서 이런 잇몸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